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이 법 통과 안 되면 나스닥 폭락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 코로나 백신 기대와 골드만삭스 깜짝 실적이 일제히 상승했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 뉴욕 증시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더나가 이제 백신 개발 이게 좋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85% 올랐고요. 그리고 S&P는 0.91%, 그리고 나스닥은 0.59% 올랐습니다. 어저께 나스닥이 이제 0.59% 상승했는데, 사흘 연속으로 이제 나스닥보다 다우나 S&P 500 지수가 이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올랐을까? 왜 올랐을까? 미국의 이제 모더나가 이제 3상 임상 시험에 들어갔다고 했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임상 시험 결과 대상자 45명 전원에게서 모두 항체가 형성됐고 큰 부작용도 없었다. 이게 이제 그 전날도 올랐고 이제 그 어저께도 오르게 한 동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단계인 임상 3상 절차 여기에 이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더나가 이제 그 굉장히 폭등을 했다가 한 9%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장중에는 한 10% 넘게 올랐었죠. 이것 때문에 그 언택트 주식보다 컨택트 주식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우나 그 S&P가 이제 올라가면서 요정 그 컨택트 주식 위주로 순환매 장세가 지금 펼쳐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예. 근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오를지 이런 걸 봐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쪽 어저께 보면은 이제 그 크루즈라든가 아니면 항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0% 넘게 올랐다고 해가지고 1등 주식을 이제 빼가지고 이쪽에다 투자한다, 몰빵 친다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용돈벌이 정도로만 이제 투자하는 게 낫고 자산의 한 1% 이내에서 소액으로만 투자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결론은 1등주 위주로, 세계 1등주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세계 1등주랑 시가총액 1등입니다. 현재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주식들이 되겠죠. 요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에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실적 시즌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실적 시즌이 별로 안 남았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7월 22일, 아마존은 7월 23일이 어닝일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원래 이제 어닝 발표 2주 전서부터 자사주 매입을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닝 발표 이후 48시간, 그러니까 한 이틀간 자사주 매입을 중단을 해요.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는 자사주 매입이 없다라는 거죠. 아마존이 자사주 매입한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그 아무래도 요 기간 동안에는 주가가 별로 좀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내부자 거래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벌도 굉장히 셉니다. 여기서 내부자 거래를 했다가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미국 시장이 투명해서다라는 거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닝 자료가 미리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 할 것이라는 거를 외국인이나 아니면 그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닝일 전까지 주가가 미리 오릅니다. 미리 오르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면 어닝날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번 7일인가 그 어닝일이었는데 8조 원 넘는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습니다. 어닝 영업이익이 이제 올라서.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죠. 이거는 이제 미리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놓고 있다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들어오는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빠른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미리 이런 그 정보를 알고 있다가 그 어닝 서프라이즈 한다 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떠넘겨 가지고 오히려 이제 어닝일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미국은 이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할지 안 할지를 몰라요. 어디서도 모릅니다. 이런 자료가 절대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면
만약에 나스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아가지고 마이너스 3%가 떴어요. 이 이상이 떴어도 그날 주가는 폭등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면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이에요. 이 얘기는 그만큼 사전에 어닝 자료가 새지를 않고 어닝 자료가 그날 발표된다는 아주 이제 투명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주식을 갖고 있다면 어닝일까지는 갖고 가는 게 맞습니다. 뭐 그리고 1등주에 투자한다면 어닝 쇼크가 나도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3% 나스닥이 마이너스 3% 뜨기 전까지는 그래서 믿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골드만삭스가 이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그 보면 그 골드만삭스가 이제 실적과 예상치가 이제 가장 크게 차이를 보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골드만삭스, JP모건, 그다음에 뭐 시티은행 뭐 이런 데들이 시티그룹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습니다. 그 웰스파고는 좀 죽을 썼고요. 그래서 이제 웰스파고는 아무래도 이제 소매금융 이쪽이고 이쪽은 뭐가 안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 좋으니까 얘네들은 좀 죽을 쓴 것 같고 소비 심리가 위축이 돼서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그 요번에 이제 회사채 발행 그리고 이제 부실채권 뭐 이런 것들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 회사채를 연준에 사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 사주다 보니까 회사채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이 그 하반기에 이제 2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금 확보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현금 확보하려면 뭘 해야 돼요? 회사채 발행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됩니다. 회사채 발행을 어마어마하게 하기 때문에 뭐가 됐습니까? 그래서 회사채 발행이 많아졌고 그 회사채 발행을 이제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시티그룹이나 이런 데서 하면서 얘네들이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챙겼습니다. 뭐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수료를 많이 챙긴 것 같아요. 이번 이제 코로나 위기 때문에.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자, 가장 큰 이슈가 뭐냐? 가장 큰 이슈가 7월 말로 예정된 경기 부양 패키지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냉키가 얘기를 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연준 의장 실수 반복하지 말자 확정 재정해야 된다라는 이제 기사가 떴는데요. 버냉키 의장은 15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금융위기 때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경기 부양 패키지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지방 정부 지원이 올 여름에 끝나기 전에 추가로 큰 새 지원 패키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를 만회하려고 3월 달에 얼마를 썼냐? 2조 2천억 달러를 썼습니다. 경기 부양 패키지법은. 근데 이걸 거의 다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7월 말로 이제 그 종료가 되는 그 패키지법을 이제 연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 간에 이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같은 경우는 1조 달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민주당은 3조 달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오히려 이제 이 법이 처음에는 이걸 반대를 했어요. 7월 말에 종료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터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이제 방해를 한다. 그러니까 뭐 일을 안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주급이 이제 477불 정도가 이제 평균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연방 정부에서 얼마를 받냐? 600불 정도를 받고요. 그리고 주정부에서 한 200~300불 정도를 받아요. 그래서 많이 받는 사람들은 최대 한 1000불 정도를 받습니다. 1000불 정도를 받고 집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와가지고 일하면 코로나 걸릴 확률도 많고 거기다 이제 500불도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일터로 돌아올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그 일터로 돌아오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예 안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재창고를 하니까 공화당에서도 한 1조 달러는 주기로 한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년 1월까지 그러니까 뭐 요번 이제 새 정부가 꾸려지고 이제 뭐 대통령이 새로 뽑힐 거 아니에요 11월 달에. 그래서 최소 이제 내년 1월까지는 3조 달러를 풀어가지고 아예 이런 혼란 없애자 뭐 이런 상태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 이미 이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원에서만 이게 이제 통과되고 이제 대통령이 공표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3조 달러 안이 이제 될 텐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폭등을 하겠죠. 그래서 이미 그 요번에 항공사들이 무력 시위에 나섰다라는 거죠. 아메리칸 항공 최대 25,000명 감원 예고다. 그래서 이제 아메리칸 항공이 최대 25,000명 감원을 예고를 했고요. 9월 말까지 인력 유지 충족을 하되
그 조건이 끝나는 10월 1일 이제 9월 말까지만 이제 얘네들이 뭘 해야 되냐, 그 인력들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지원을 받았죠. 그런데 만약에 9월 말까지 한 번 더 이런 그 뭐 패키지법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지원이 들어오질 않으면 10월 이후에는 대규모 감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지금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델타 항공 같은 경우도 36,000명하고 17,000명 정도를 퇴직에 합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월 말 정도에 경기부양 패키지법이 통과가 되질 않으면 뭐 항공사를 비롯해서 이 컨택트 기업들이 아주 작살나는 거죠. 한마디로 감원 폭풍이 이제 불어닥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뿐이 아니라 뭐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이런 그 고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뭐 이런 기업들이 그렇게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과가 안 되면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뜰 것이다. 언제? 7월 말 정도에. 자,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왜 일어났냐? 그 월가의 탐욕 때문에 일어났죠. 그래서 부실한 대출 때문에 전 세계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왜 그러냐? 이게 이제 국민적인 공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버냉키가 2008년도 9월 28일 날 예정된 이제 부실자산 프로그램을 꼭 통과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 의회라든가 아니면 행정부라든가 이런 데 뛰어다니면서 설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게 월가의 탐욕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유권자들이 지역구에다 전화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50%는 이 법안은 이제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100% 반대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찬성표 205표, 반대표 228표였고요. 다음 날 어떻게 됐냐? S&P 500이 8.8% 폭락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7월 말에 뭐 이것도 이제 9월 28일이죠. 그래서 10월 1일 날 이제 다시 열렸는데 그때는 한 5% 정도 다시 폭등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법이 통과가 돼서. 근데 이미 이제 8.8%가 폭락을 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팔았겠죠.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뭐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냉키가 2008년도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버냉키 의장은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경기부양 패키지법에 따른 지원이 올여름에 끝나기 전에 추가적인 연방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하면서 1,500억 달러를 주정부, 지방정부 지원에 배정하고 있지만 새 지원 패키지는 이것보다 상당히 커야 된다. 그러니까 2조 2천억인데 뭐 상당히 커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3조 민주당 안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3조 달러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 7월 말에 이제 통과가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통과가 될 것으로는 보이고요. 이게 이제 금액만 1조 달러인지 3조 달러인지 남았을 뿐이다. 이런 거죠. 만약에 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면 그럴 리 없겠지만 안 되면 폭락하는 거죠. 나스닥 마이너스 3% 뜹니다. 결론은 7월이 어닝 시즌인 만큼 기업들 실적 발표까지는 불안한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월 뭐 22일 날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7월 23일 날이 아마존인가요? 그렇고 뭐 7월 한 30일 정도에 또 애플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어닝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7월 말로 종료되는 경기 부양 패키지법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통과가 돼야지 증시가 좀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호재나 악재에 의해서 매일 일희일비하는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뉴얼은 공항의 끝은 8거래일 상승하고 마이너스 3% 뜨고 2달 플러스 1일인데 공항의 끝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6월 1일날 마이너스 3%가 떴으니까 8월 12일날까지 마이너스 3%가 뜨지 않으면 공항 끝입니다. 다만 6월 23일날 8거래일 상승이 완성되고 들어갔는데 8월 12일 전까지 마이너스 3%가 또 뜨면 전량 매도 후 공항 종료는 2달 플러스 1일만 남게 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시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모든 책임과 이득은 이제 본인한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통과 안 되면 나스닥 폭락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